여러분, 삼성 배터리가 들어간 현대차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동안 이 두 그룹 미묘한 경쟁 관계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선 바로 그 다음 세상, 로봇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두 거인이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두 공룡의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배터리 이야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심장을 누가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삼성 SDI가 유럽과 미국 시장을 어떻게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어떤 불을 지피고 있는지까지, 그야말로 2차 전지 산업의 대격변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왜 삼성 SDI와 에코프로,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과연 우리의 계좌와 주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시계를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두 기둥은 사실 오랫동안 가깝고도 먼 사이였습니다. 선대 회장님들 시절부터 자동차와 전자라는 각자의 영토를 확고히 지키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를 고집했고, 삼성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으며 기술력을 키웠죠. 그래서 현대차에 삼성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건 업계에서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파도가 이 불문율을 깨뜨렸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테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소프트웨어 혁명이었다면, 그 똑똑한 뇌를 탑재하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걷고 뛰고 물건을 나르는 몸체, 즉 하드웨어 혁명의 결정체가 바로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로봇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뻣뻣하게 움직였다면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관절이 자유자재로 꺾이고 험한 지형을 달리고 심지어 공중제비를 돌며 착지합니다. 이건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탄생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꿈꾸는 모빌리티의 종착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인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성능 로봇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려면 그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관절? 모터? AI 칩?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멈추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 바로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가 없다면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은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치지 않는 심장,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배터리야말로 로봇 기술의 정점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배터리 개발 파트너가 사실상 삼성 SDI 한 곳으로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배터리 회사들, 심지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도 있는데 왜 하필 현대차는 자존심을 굽히고 삼성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납품 소식을 넘어선 엄청난 뉴스인지 제가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뜯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간의 한계와 에너지 밀도의 싸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가혹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기차는 바닥이 넓고 평평합니다. 그 넓은 공간에 배터리 셀을 쫙 깔면 됩니다. 공간이 넉넉하니 무게 배분도 쉽고 냉각 시스템을 넣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을 닮아야 합니다.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라고 해봤자 사람 몸통만 한 가슴이나 등 쪽, 기껏해야 허벅지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분 일하고 배터리 없어요 하며 3시간 충전하러 간다면 누가 그 로봇을 쓰겠습니까? 최소한 인간의 노동시간인 8시간 이상은 충전 없이 연속으로, 그것도 고강도로 움직여야 경제성이 생깁니다. 즉, 아주 좁고 협소한 공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최적당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현존하는 기술 중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야만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극한의 출력과 가혹한 환경입니다. 로봇은 엄청난 힘을 씁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려는 순간 균형을 잡기 위해 0.1초 만에 모터에 폭발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기차로 치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초 만에 도달하는 제로백 같은 상황이 로봇에게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배터리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로봇이 픽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걷고 뛰면서 끊임없이 진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는 일반 배터리는 이런 지속적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입니다. 전기차 화재도 물론 무섭고 큰일이지만 로봇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은 사람 바로 옆에서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움직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돌봄 로봇이, 병원에서 환자를 부축하는 간병 로봇이 배터리 과열로 터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용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성을 요구합니다. 외부 충격을 받아도 넘어져도 뾰족한 것에 찔려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세주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를 채우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꿔서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꿈의 배터리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에너지를 집약시킨 고에너지 밀도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과 양산 로드맵을 갖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삼성 SDI입니다. 현대차가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끝에 결국 삼성의 기술력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의 초격차가 비즈니스의 장벽을 허문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포인트를 아주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로봇 시장이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전기차보다 물량도 적을 텐데 그게 삼성 SDI 주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량이 아닌 가격과 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봇용 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단가와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고객사인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천만 원, 아니 초기에는 1억 원을 호가할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 몇 푼 아끼겠다고 성능 떨어지는 저가형 배터리를 썼다가 로봇이 작동을 멈추거나 가동 시간이 짧아지거나 심지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로봇 사업 전체가 망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합니다. 로봇의 가동 효율이 곧 공장의 생산성이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저항이 낮습니다. 비싸더라도 무조건 최고 성능, 최고 안전을 선택합니다. 즉, 삼성 SDI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는 기술적 혜자를 바탕으로 한 슈퍼을의 위치에서 아주 짭짤한 고수익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열광할 만한 스토리가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그동안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둔화, 이른바 캐즘 구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도 안 팔리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적이 꺾이고 덩달아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이제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 열리면서 전기차 외길 인생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봇 배터리라는 고수익 니치 마켓이 열리면서 전체적인 이익률, 즉 마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것이 지금 바닥을 기던 삼성 SDI의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첫 번째 엔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SDI는 먼 미래의 로봇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거대 시장 배터리 전쟁의 최전선인 유럽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유럽의 반격, BMW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삼성 SDI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각형 배터리의 명가입니다. 알루미늄 캔에 담긴 튼튼하고 안전한 각형 배터리로 BMW,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으니 바로 미국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들고 나와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휩쓸자 보수적인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원통형 해야 하나? 테슬라처럼 해야 살아남나? 삼성 SDI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칼을 갈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좋아, 우리가 각형만 잘하는 줄 알았지? 원통형도 우리가 만들면 다르다는 걸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전략 무기가 바로 지름 46mm짜리 일명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작고가는 2170 배터리보다 지름을 2배 이상 키워서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나 높인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지금 삼성 SDI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야금야금 빼앗겼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반격의 선봉장이 바로 오랜 혈맹 BMW입니다. BMW가 지금 회사의 운명을 걸고 준비 중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노이에 클라세. 독일어로 새로운 클래스라는 뜻인데 이름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은 내연기관 차체를 개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되어 BMW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 SDI의 46파의 원통형 배터리가 메인 심장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SDI는 지금 헝가리 궤도 공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라인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전용 라인을 깔고 202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하필 원통형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소재를 돌돌 말아서 젤리롤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뭡니까? 곧 원가 절감입니다.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통형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열 관리였죠. 크기가 커지면 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템리스 기술 등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을 없애고 면 전체로 전기가 흐르게 해서 저항을 줄이고 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겁니다. 즉, 삼성 SDI가 노리는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산처럼 싸구려가 아니다. 하지만 원통형 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DNA인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가격과 성능,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시장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기차 인기가 시들하면서 전기차 끝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지만 최근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규제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잠시 주춤했던 유럽의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인정합니다. 하지만 CATL의 주력은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철을 주원료로 써서 가격이 싸고 튼튼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고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운 날씨에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삼성 SDI가 주력으로 하는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NCA, NCM 배터리는 비싸지만 성능이 월등합니다. 삼성 SDI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 그래, 보급형 시장이나 시내 주행용 저가차는 너희가 가져가라. 하지만 진짜 좋은 차, 럭셔리 세단,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성능이 우위에 있는 우리의 46파의 원통형이 장악하겠다. 이런 고가 정책, 프리미엄 전략으로 유럽 시장을 다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 배터리에 밀려 한국 배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삼성 SDI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나와 발휘, 즉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대목입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 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전략, 이것이 삼성 SDI의 주가 방어와 향후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을 봤으니 이제 시선을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미국 공장의 대변신, ESS와 LFP입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소위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여전히 높은 고금리 여파로 전기차 할부 금리가 비싸서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드,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전동화 속도 조절에 들어갔죠.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인디애나주의 합작 공장 스타플러스 에너지를 짓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공장은 짓고 있는데 전기차가 안 팔리면 이 공장 놀려야 하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그런데 여기서 삼성 SDI 경영진의 기가 막힌 유연함, 위기 관리 능력이 발휘됩니다. 바로 공장 라인 일부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이 아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 전쟁 중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 할 때보다 챗GPT에게 질문 한번 할 때 소모되는 전력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가득 찬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랑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고, 반대로 전기가 필요 없는 낮 시간에 너무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를 덕커브 현상이라고 하죠. 생산된 전기는 저장해두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담아둘 거대한 보조 배터리, 바로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가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미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아니 그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S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터리가 뭐냐?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ESS는 자동차처럼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니까 굳이 가볍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튼튼하게 고정해놓고 쓰는 거니까 무게는 좀 무거워도 상관없죠. 대신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 안 나고 가격 싸고 20년 이상 오래 가는 것. 그 조건에 딱 맞는 게 LFP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ESS용으로 고성능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고, SBB, 삼성 배터리 박스라는 완제품 형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ESS 시장을 다 먹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 값싼 LFP 라인업까지 갖추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디애나 공장의 라인을 전환해서 북미 시장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ESS 주문을 싹쓸이하겠다는 전략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LFP를 잘 만들지만 미국 전력망에 중국산 장비가 들어가는 걸 안보 문제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 빈틈을 누가 파고들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 기업 삼성 SDI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 기업이고 공장도 미국 안에 있다. IRA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이미 미국의 주요 전력 회사와 약 2조 원 규모의 북미 ESS용 LFP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해도 ESS라는 든든한 뒷배, 캐시카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부진? 괜찮아. 우리는 ESS로 돈 벌면서 버티면 돼. 아니, 오히려 ESS로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다각화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모습, 이게 바로 대기업의 저력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주가를 지탱하는 펀더멘털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SDI라는 완성형 배터리 셀 기업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2차전지 섹터 전체, 그 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원한 애증의 대상이자 뜨거운 사랑인 에코프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에코프로와 로봇 모멘텀입니다. 최근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 정말 심상치 않았죠?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전기차가 다시 잘 팔려서? 물론 그런 기대감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로봇 이슈가 에코프로에게도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를 단순히 전기차 양극재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광물 채굴부터 전구체, 양극재,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정호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입니다. 아까 제가 로봇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호체 배터리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정호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야 합니다. 삼성 SDI가 주력으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계입니다.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에코프로가 쥐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아주 거창하지만 멋진 말로 피지컬 AI 핵심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하드웨어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봇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 혈액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의 소재라는 논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서사,
즉 내러티브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당장의 실적을 뛰어넘어 꿈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2차전지 소재 기업에서 로봇 시대의 필수 소재 기업으로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리레이팅 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냉정함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자라지만 결국엔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길거리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아직 연구실에 있거나 시범 운행 단계입니다. 삼성 SDI나 에코프로의 전체 매출에서 로봇 배터리나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아주 미미한 수준, 1%도 안 될 겁니다.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로봇 때문에 매출이 2배, 3배 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3년 뒤, 5년 뒤의 미래 가치와 기대감을 미리 당겨온 소위 선반영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주가가 급등할 때는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가 작용하여 너도 나도 사들이지만 조정이 올 때는 공포감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동성 리스크를 체크해야 합니다. 스토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그 스토리가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막상 실적 발표 시즌이 되어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로봇 매출은 별거 없네? 전기차는 아직도 힘드네?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점,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5번째 키워드. 이건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시장 전체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코스닥 정책과 2차전지 랠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코스피는 지지부진하고 답답한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이 좋지? 왜 이렇게 세? 여기에는 정부의 입김, 즉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벤처기업과 첨단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같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닥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 혁신 성장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격언이 뭡니까? 바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제도를 개선하고 대놓고 밀어주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건 자본주의 시장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 고객 예탁금의 수급이 무거운 코스피 대형주에서 탄력적인 코스닥 성장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순환매라고 하죠. 여기에 글로벌 것이 경제 환경, 즉 매크로 지표도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장주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높아져서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당장 이자 주는 은행 예금이 낮죠.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짓눌려 숨도 못 쉬던, 또 전기차 둔화라 우려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에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의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에 휩쓸려 흥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코스닥 3000 간다니까 아무거나 사도 오르겠지? 이름에 테크나 로봇 들어가면 다 사는 거야. 절대, 네버, 안 됩니다. 정책과 수급이 지수의 바닥을 높여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워주는 건 맞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낡은 나룻배는 파도에 뒤집히고 튼튼한 유람선만 더 높이 뜹니다.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겁니다. 단순히 테마에 엮여서 실체도 없이 나도 로봇 관련주야, 우리도 배터리 사업 할 거야 라고 주장만 하는 회사들, 일명 무늬만 테마주들은 잠깐 반짝 오르다 결국 제자리로, 아니 지하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삼성 SDI처럼 실제로 현대차와 기술 협력을 하고 있거나 에코프로처럼 전고체 핵심 소재 기술력을 갖춘 진짜들은 이번 랠리를 기회로 주가의 레벨을 한 단계, 아니 2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즉 지수가 오르는 구조적 상승장 속에서도 실적과 기술력이라는 확실한 펀더멘털을 가진 종목들만 살아남는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역사적 만남부터 로봇 배터리의 기술적 디테일,
유럽의 46파이와 미국의 ESS 전략, 그리고 에코프로와 정부 정책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 SDI는 지금 생존을 넘어선 대변신 중이다.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에는 차세대 정호체 배터리로 기술 초격차를 증명하고 유럽의 BMW에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로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ESS LFP 배터리로 포트폴리오를 거미줄처럼 다각화하며 전기차 캐즘이라는 파도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둘째, 2차전지 섹터는 지금 로봇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이제 2차전지는 단순한 전기차 부품주가 아니라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으며 그 기술의 정점에 있는 삼성 SDI와 소재의 중심 에코프로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셋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실적보다 스토리와 정책이 앞서가는 구간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으니 뜬구름 잡는 테마주가 아닌 실체가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흔히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그 그림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태우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거대한 흐름,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그 로봇의 심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다는 이 가슴 뛰는 상상력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영감과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된 자에게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공포에 팔지 않고 환희에 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투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작게나마 등대 같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제가 밤새워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확실하게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